20년간 한국 사교육 시장을 지배해온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이 이름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을 겁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120억 원. 수익성만 보면 여전히 업계 최강자죠. 그런데 매출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6,8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고등사업부만 따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4,412억 원으로 2.9% 하락. 메가스터디의 심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시기 경쟁사 디지털 대성은 매출 21.8% 증가, 영업이익 34.2% 급등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메가스터디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회사가 이제는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초 메가스터디 주가는 4만 원대 초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어디로 갔을까요? 몰락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지금 메가스터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자처럼 보입니다. 영업이익률 17.71%. 이 정도면 웬만한 제조업체도 부러워할 수준이죠.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유동 비율은 개선되는 중입니다. 현금 동원 능력도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시장은 메가스터디를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닌 배당주로 보기 시작한 걸까요? 제가 최근 만난 한 고3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은 메가스터디 인강을 3년 내내 들었습니다. 현우진 수학, 그 유명한 당저죠. 그런데 고3이 되자 부모님이 대치동 시대인재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야 서울대 가더라 하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만으론 부족하다는 불안감.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메가스터디는 이제 기본일 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구조적 변화가 감지됩니다. 2000년 810만 명이었던 학령 인구는 2025년 511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35년에는 309만 명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메가스터디의 고객 기반이 매년 수만 명씩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 29조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돈은 많이 쓰는데 학생은 줄어든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녀 한 명에게 올인하는 집중 투자 시대가 온 겁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부모들은 더 이른 나이부터 더 많은 돈을 더 프리미엄한 곳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유초중 브랜드 엘리하이의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등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 초등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은 치열합니다. 2025년 스마트러닝 시장 점유율 조사를 보면 천재교역 밀크티가 27.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웅진싱크빅 스마트홀이 20.4%로 2위, 메가스터디 엘리하이는 13.6%로 3위에 그쳤습니다. 고등 입시에서 쌓은 명성이 초등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전통 교육 출판사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 그리고 학부모 신뢰는 생각보다 견고한 장벽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메가스터디 정도면 브랜드 파워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지 않나? 현우진이라는 슈퍼스타 강사가 있고 20년 넘게 쌓아온 콘텐츠 자산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메가스터디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메가스터디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현우진 개인의 매니지먼트 회사일까요? 2022년 현우진 강사가 은퇴를 암시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7% 이상 폭락했습니다. 한 강사의 거취에 기업 가치가 수천억 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재계약이 이루어지며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결책일까요? 현우진은 언제든 은퇴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메가스터디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메가스터디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정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스타 의존형 기업이라는 본질적 한계. 이건 단순히 현우진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가스터디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개인의 IP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강사가 곧 자산이고 강사가 떠나면 자산이 증발합니다. 이런 회사를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메가스터디를 압박하는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조사는 메가스터디를 포함한 대형 학원들의 10억대 원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개별 업체당 최대 5억 원, 현금 수취, 수입 누락, 이런 관행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와 카르텔 혐의로 메가스터디 그룹에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콘텐츠 공급망 문제입니다. 학원에 문제를 팔아 수익을 올린 현직 교사가 200여 명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학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이제 과거처럼 스타 강사의 마케팅 파워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투명 경영, 준법 체계,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규제가 족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메가스터디가 독점해왔던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는 가치를 공교육 시스템이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AI가 우리 아이의 약점을 분석해서 문제를 추천해 줍니다.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입니다. 그럼 메가스터디에 월 10만 원, 20만 원씩 낼 이유가 있을까요? 2026년에는 초등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사교육 시장의 파이 자체가 공교육으로 흡수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대성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들은 오프라인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강남대성 기숙의대관 인수, 의대 입시라는 고단가 시장을 공략한 겁니다. 신규 강사진 영입을 통해 온라인 점유율도 끌어올렸습니다. 메가스터디가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비수익 사업을 정리하며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디지털 대성은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5년 3분기 매출 15.8% 증가, 영업이익 15.1% 상승입니다. 그리고 시대인재, 대치동의 이 브랜드는 메가스터디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강의를 팔지 않습니다. 합격 보장이라는 신화를 팝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만 받고 압도적인 오프라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서바이벌 모의고사 같은 독점 콘텐츠로 차별화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대인재는 이제 가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메가스터디는 대중적 브랜드라면 시대인재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합격이 목적입니다. 메가스터디는 이 흐름을 읽고 자사의 오프라인 브랜드 러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인재식 만리형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여전히 인강의 대명사로 인식됩니다. 프리미엄 오프라인 관리 학원의 이미지와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메가스터디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학령 인구 감소, 경쟁 심화, 정부 규제, AI 교과서? 이 모든 게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여전히 입시 교육이라는 단일 트랙에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보십시오. 고등인강 플랫폼 메가패스, 유초중 스마트러닝 엘리하이, 대학 편입과 취업교육, 전부 교육 산업입니다. 그런데 교육 산업은 인구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학생이 줄어들면 시장이 줄어듭니다. 단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메가스터디는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시장은 메가스터디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시 교육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성인 교육 시장, 평생 교육 시장, 직업 교육 시장, 인구 변동에 덜 민감한 영역으로 확장하라는 주문입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는 취업사업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명 평생교육원을 인수해서 실적을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할까요? 취업 교육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해커스, 시대에듀, 에듀윌, 이 시장의 강자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고등사업부의 매출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시간이 메가스터디 편이 아닙니다. AI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메가스터디는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요? 공교육이 무료로 제공하는 AI 학습 시스템보다 뭐가 더 나은가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AI는 그냥 마케팅 용어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동과학을 교육에 접목한 사례인데요. 주간 대시보드 로그인 알림, 교사와 학생 간 데이터 기반 피드백 같은 단순한 개입만으로도 학생의 수학 성취도가 5% 이상 향상된다는 겁니다. 개인화된 너치 메시지는 학습 지속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미래 교육은 컨텐츠가 아니라 경험 설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건 이제 기본입니다. 학생이 언제 지치는지, 언제 포기하는지 예측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 패턴을 최적화하는 것, 이런 초개인화 학습 매니지먼트가 차세대 경쟁력입니다.
메가스터디가 2026년에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요? 기술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문화와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는 컨텐츠 유통 플랫폼이었습니다. 좋은 강사를 데려오고 좋은 강의를 만들고 이걸 많은 학생에게 파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습 경험 설계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강의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가치는 학생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전 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전환을 메가스터디가 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너무 큽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익숙한 인력이 많습니다.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사업부가 아직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절박함이 부족합니다. 4,412억 원.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게 메가스터디의 딜레마입니다. 위기감은 느끼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아직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메가스터디를 더 이상 성장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1월 초 주가 4만 원대, 외국인 보유 비중은 22.82%로 여전히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변화를 선택할지 아니면 안주를 선택할지, 체질 개선에 성공해서 새로운 성장 곡선을 그릴지 아니면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을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학령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경쟁사들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AI 교과서는 보급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정부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보유한 자산은 강력합니다. 20년 넘게 쌓은 브랜드, 방대한 컨텐츠 라이브러리,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026년은 메가스터디에게 정말로 선택의 해입니다. 입시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효율화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어 제2의 도약을 꿈꿀 것인가. 전자를 선택하면 천천히 쪼그라들 겁니다. 여전히 수익은 나겠지만 성장은 멈춥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메가스터디는 한국 사교육 시장의 역사 자체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대중화했고 스타 강사 시스템을 정착했고 수백만 학생들의 입시를 도왔습니다. 그런 메가스터디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인가? 미래를 향해 뛰어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가스터디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몰락의 길을 걸을까요? 교육업계 종사자분들, 학부모님들, 투자자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메가스터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주변에 교육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심층 분석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